그러면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말고 광역 자사고가 있어요. 경기도는 상관이 조금 적습니다. 경기도는 광역 단위 자사고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성남시에는 없어요. 근데 서울은 좀 있죠. 근데 우리가 광역 자사고 빼고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 하면은 5개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가 제 생각에는 서울대, 의대 같은 최상위권 합격자의 실력선을 하면 거의 90% 차지하는데, 그러면 밀란이 나니까 아마 70% 차지하게 될 거예요. 현재는 50% 차지하고 있는데 20%포인트가 더 늘어납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그 중에서 과학고 영재고는 수학과 분야에 특화된 학생들 아니면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외국 국제고는 외국어에 특기가 있어야 돼요. 특히 수업 자체를 외국어로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그런 학생들인 경우는 자사고가 좋다. 진로를 일찍 확정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고를 가시면 좋은데 자사고 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아까 공부는 학생이 하고 입시는 부모가 한다 편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사고를 갈 때 요 힘을 갖춰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힘. 그거는 가슴에서 열심히 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동기고요. 동기, 이거는 습관, 태도입니다. 이 두 개를 갖춰주셔야 되는데 엉덩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펑펑 놀던 학생이 갑자기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사춘기가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엉덩이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주시는 거긴 한데요. 공부의 한정에서 보면은 마지노선이 초4가 마지노예요.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초5부터 시작하면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초5 때 사춘기가 와버려요. 남학생도 6학년 때는 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엉덩이를 만드는데 저희가 해보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어느 정도 공부 양을 확보하는데. 근데 사춘기가 와버리면은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사춘기 오기 전이 공부 습관 들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를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초4가 마지막 같아요. 초5부터 공부 시작하면 좀 늦습니다. 공부의 한정에서 보면. 물론 학생들 중에는 꼭 공부는 아니더라도 규율이 잡힌 학생이 있어요. 디시플린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좀 뒤늦게도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런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냥 초4나 초3 때부터 시작하셔라. 늦어도. 그 다음에 가슴은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이 핵심이에요. 자율성. 방법론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힘을 만들어주자. 이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진도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능력을 만들어주자. 학원표가 아니고 부모표가 아니고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자료를 이해하고 혼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방향은 부모님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하지만 공부도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하고 공부 양을 늘리는 것도 혼자서 해보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사고를 가면 일반고하고 달리 공부를 굉장히 심화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고나 외대고 가면은 대학 수준의 교재를 가지고 일반 화학, 일반 물리,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통계, 1, 2학년 때 배우는 통계학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수업을 해요. 그거를 AP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어쨌든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개설해주는 학원이 없습니다. 다들 똑같은 범위를 수능 범위만 딱딱딱 할 때 학원이 있죠.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학생들, 수요를 가진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반을 꾸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배우는 과목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그럴 때는 학생을 한 반을 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인강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떠먹여주는 공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 그 공부만 했던 학생은 어찌어찌 합격해도 자사고 들어가서 꼬꾸라집니다. 기가 죽어버리고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해하는 공부, 혼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공부. 그래서 이해도 혼자, 시간 확보도 혼자.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가면은 고교학점제에서 지금도 그렇긴 한데 자사고는 원래 수업이 닥치고 가르쳐주는 거 배운 다음에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집필고사 푸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집필고사도 있지만 발표, 토론, 프로젝트 이런 거를 더 메인으로 하거든요. 아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 저희가 지지난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 설명에서 이 IB 형태의 수업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BP, IB, DP 형태의 수업 비중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비중이 올라갑니다.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IB를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인천교육청, 서울교육청, 대전 충남교육청 뭐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 IB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교학점제가 딱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2, 중1까지 모르겠지만 초6, 초5 내려갈수록 얘들은 IB 스타일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발표 토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배우던 그 후시복수론 공부 안 하고 선진복수론 공부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로 성적을 매기고 선생님이 생기부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걸 보고 대학이 뽑거든요. 그래서 발표 토론 프로젝트 같은 게 중요하다. 이거를 경험이라도 시켜주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길러주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공교육 환경에서 어렵고 사교육 환경에서 쉽지 않지만 적어도 경험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게 자사고 준비할 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목표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 선행학습을 좀 하십시오. 국영수과하고 독서, 광범위한 독서. 독서 수준은 제 생각에는 중3 때 대학 수준의 독서가 돼줘야 됩니다. 대학 수준. 지금 수능 국어가 대학 수준의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독해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상당히 높은 레벨의 어른들이 있는 수준의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디 무슨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관심 있어서 읽는 이게 생활이 되기도 하고 취미가 되기도 해야 돼요. 이 5개는 선행학습을 좀 하십시오. 국어는 선행이라고 안 하죠. 영어도 선행이라고 안 하죠. 독서도 선행이라고 안 하죠. 실제로 선행이라고 부르는 건 수학과학이에요. 딴 애들은 선행, 실제로는 선행이죠. 이게 고3보다 더 잘하니까 고3 교육과정보다. 하지만 그냥 선행이라고 안 하고 선행이라고 하는 건 수학과학입니다. 수학과학. 왜냐하면 옛날에는 수능 범위까지만 공부하면 됐어요. 그래서 선행이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고격증제가 되면 수능 범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을 해야 돼요. 아, 전과목 선행? 아닙니다. 전과목은 아니고 국영수수과예요. 사회는 안 하셔도 돼요. 사회는 국어와 독서에 포함됩니다. 과학도 사실은 독서로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자, 그리고 과학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늦게 해도 되고요. 제일 양이 많은 건 수학이에요. 선행이라고 하면 수학 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과목은 아니고요. 선행은 왜 필요하냐면 상위권이잖아요. 우리가 자사고 관련이 상위권이고 얘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수능 범위 미적분까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미적분 뒤로 한참이 더 있어요. 미적분 뒤에 과목이. 수능 외의 과목이 한참 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화 과목을 해야만 돼요. 뭐 자세한 거는 저희 옛날 고교학전에서 다뤄드렸고요. 그걸 하려면 미리 좀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자기가 학습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과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개념의 깊이는 같아요. 응용을 많이 할 게 없어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응용을 해도 몇 개 없어요. 대신 그 개념을 잘 연결해서 자기 거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수학 같은 거 다르죠. 개념이 몇 개 없는데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그 개념과 정의를 딸딸딸 외워서 백지에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 적은 대신 깊이가 깊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데 굉장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공부 방법을 자기한테 맞는 방법, 과목별로 맞는 방법을 자기가 배워야 돼요. 공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론을 구상하는 게 좀 필요해요. 어려운 이야기라 언제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사고 준비하실 때 입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디테일한 거죠. 제가 6개 중에서 5개는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입시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자, 일단 자사고 입시는 내신으로 서류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으로 붙습니다. 서류하고 면접 2개예요. 서류에서는 이것저것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만큼 서류의 비중이 안 높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해서 생기부에 뭔가 자세히 쓰고 이러는데 중학교는 그 정도 쓸 거리가 적어요. 그래서 생기부에 기재된 걸 안 보진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 뽑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냥 현재 기준으로 하면 B가 있으면 안 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 과목은 B가 있으면 안 된다. A를 한 30%에서 많으면 50%가 A를 받거든요. A 받는 게 안 어려워요. 관건은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민사고나 상상고 같으면 좀 내용 있는 걸 물어보는 교과서로 면접도 하긴 하는데 외대고 같은 데는 그냥 하거든요. 교육부에서는 교과 지식을 측정하는 형태의 면접은 하지 마라. 변형된 시험으로 치지 마라 면접을.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험 형태가 안 쳐요. 그러면 변별력 없을 것 같죠. 근데 애들 중에는 자기가 가진 게 100인데 면접에서는 반의 반도 받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 많고요. 여학생 중에도 꽤 있어요.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 가게에만 특화된 애들 중에 다른 분야가 무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면접이 약하더라고요.